일단 A 대표팀 소집 3월 18일에 같이 되고요. 올림픽 대표팀이랑. 그 다음에 3월 21일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이 또 홈에서 열리게 되고, 그 5일 뒤인 3월 26일에는 원정 경기하러 또 태국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쁘시다. 그때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바로 U23세 아시안컵 최종 명단 또 소집해서 훈련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로부터 8일 뒤에는 U23세 아시안컵 일정이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몸이 거의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황 감독님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경기가 더 중요할까? 두 집 살림의 올림픽 대표팀도 임시 코치 등장. 황선홍 없는 황선홍호 3월 사우디 대회 참가. 올림픽 대표팀 입장에서는 대회를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치러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고 중동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A매치 일정이 있어 올림픽 대표팀은 이번 일정에서 황 감독 없이 대회를 치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 AFC 23세 아시안컵 준비 한창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포트 2로 들어가면서 일본과 UAE 그다음에 중국과 한 조로 이제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이 있는과 동시에 황 감독님은 성인 대표팀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 2연전을 치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챔피언십 이거를 사실 한 이유는 조금 뭔가 친선 경기가 너무 적다. 이 선수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점검도 좀 하고 점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적응도 가져가고 하면서 일부러 좀 가져간 건데 사실상 황 감독님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일진 코치님까지 골키퍼 코치로 합류를 A 대표팀에 하게 되면서 명재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수대 코치님 하에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골키퍼 코치를 대신해서는 황희훈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가 대회 기간 골키퍼 코치로 올림픽 대표에 합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파리 이제 올림픽 이제 일정, 그 다음에 로드맵과 아시안컵 일정인데요. 황선홍호의 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3월 11일에 A 대표팀이랑 올림픽 대표팀 명단 발표가 일단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날 올림픽 대표 발표도 해야 되고 A 대표팀 발표도 해야 되면 황 감독님이 두 개 동시에 다 하는 건가? 그쵸. 야, 하루에 저희처럼 방송을 두 번 하잖아요. 두탕 뛰셔야 되는 거야. 여기는 믹스전 여기 갔다가 또 믹스전 여기 가고 아니, 또 한 있는. 믹스존에서 하겠죠. 한 번에 달아서 굳이 뭐 두 번 옮길 필요 없죠. 그거 힘드실 텐데 2시간 동안 스피치 하셔야 되면 내가 봤을 때 일단 올림픽 명단 발표하고 네. 잠깐만 커피 좀 마시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한 다음에 다시 대표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3월 18일에 이제 사우디 이 전지훈련 나가는 거나 다름없죠. 네, 이게 서아시아 대회들 8개 나라를 모아서 하는 대회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전지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A 대표팀 소집이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팀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조금 기간이라도 약간 다르면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라도 다르고 이건 아예 이제 이쪽 가서 하는 거니까 준비를 사실상 치밀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워커홀릭이시네요. 너무 바빠요. 몸이 지금 10개라도 이게 바쁜 일정이라서 일단 A 대표팀 소집 3월 18일에 같이 되고요. 올림픽 대표팀이랑. 그 다음에 3월 21일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이 또 홈에서 열리게 되고, 그 5일 뒤인 3월 26일에는 원정 경기하러 또 태국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쁘시다. 그때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바로 U23세 아시안컵 최종 명단 또 소집해서 훈련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로부터 8일 뒤에는 바로 이제 U23세 아시안컵 일정이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야, 진짜 바쁘시다. 이게 3월부터 5월까지 몸이 거의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황 감독님이. 야, 근데 이게 난 참 신기한 게 황 감독님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어떤 경기가 더 중요할까? 지금은 당장 태국전이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18일 대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황 감독님한테는 태국전이 더 중요할까? 23세 아시안컵이 더 중요할까? 저는 태국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나라 최고 성인 대표팀이 A 대표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잘못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요거부터 잘 해놔야 23세에서 좀 성적이 뭐 저조하더라도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A 대표팀에 신경을 좀 쓰느라 당연히 23세 대표팀에 신경을 못 쓰는 건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23세 대표팀은 우리가 응원을 좀 기다리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게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팀이 이게 아시안게임 멤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절대로 이 팀이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A 대표팀을 맡은 거 이거 진짜 말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올림픽이 최근 저희가 현대축구사 20년 동안 우리가 결산을 내봤을 때도 가장
최약체 멤버로 나가는 올림픽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와일드카드로 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뛰고 있는 유망한 선수가 지금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전의 멤버들에 비하면은 와일드카드로 뽑을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뭔가 런던 올림픽 때 박주영이라든가. 네, 그때는 뭐 기성용, 구자철 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마 그 선수들은 그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그 나이가 되는 네, 나이였을 걸. 박주영 선수는 이제 와카, 창수 선수 와카, 정성용 골키퍼 와카로 데려갔는데 확실히 좀 무게감이 있는 와카지. 네, 근데 이번 이 아시아 올림픽에서는 와일드카드로 데려갈 선수가 지금까지도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 서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때 너무 많은 선수들이 면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황선홍 감독님이 은근 내심 지금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파리에서 열리니까. 아 올림픽 때. 네, 근데 어차피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강인을 태국전에 소집을 하냐 마냐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3세 아시안컵.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황 감독님의 진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경기들은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컵이다. 아시안 게임이 아닌 23세 아시안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황 감독님이 좋은 활약을 펼치실 때도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걸로 우리가 우승을 한다고 해서 황 감독님 평가하면 안 된다. 뭐 여기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든 잘하는 한이 있더라든 여기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아시안컵에서 김코치는 요 일정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시안컵에서 일본이랑 UAE랑 중국이거든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려워요. 어렵다? 매우 어려운 대회가 될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회는 의무 차출 조항이 없어서 해외파 선수들 지금 뭐 배준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양현준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고영준 이런 선수들을 단 한 명도 이 대회에 차출할 수가 없고 단연코 이 대회에서는 올림픽처럼 와일드카드도 없어요. 그 정상빈도 없잖아. 네, 그래서 그냥 K리그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10분 뛰고 나가는 어린 선수를 이 대회에서 뛰켜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냐 했을 때 아직까지 좀 많이 미지수라는 점. 근데 이 대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4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올림픽을 못 나가요. 근데 4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니라는 팀이랑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올라온 팀이랑 플레이오프를 또 치러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일단 결승을 등하는 건데 우리가 과연 올림픽 티켓을 딸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 이거는 뭐 또 저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 대표팀직을 맡는 게 맞았나요? 근데 뭐 욕심이 났겠죠. 솔직히 이게 태어나서 나중에 감독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조국을 위한 그 대표팀 감독을 못 맡고 은퇴하시는 감독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올림픽이나 23세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면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후보에 거론될 수가 없고. 그렇죠. 거론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황선홍 감독님이 여러분 아시안 게임으로 좀이가 좀 많이 변한 건데 솔직히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포항 슬러스 이후로 프로팀 감독 커리어가 좀 많이 내리막을 걷던 중이었어요. 대전에서도 좀 아쉬운 성적을 냈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서도 아쉬운 성적을 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만나면서 아시안 게임으로 황 감독님이 다시 한번 오르막길을 좀 올라오기 시작하셨는데 요번에 이거 솔직히 포기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근데 같아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다. 네, 이제 이게 아시안컵 만약에 조졌어도 그 아시안컵에서 이번 23세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올림픽 못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국가대표 감독이 될 일은 더더욱 없고. 거론되기 너무 만약에 힘들죠. 아시안컵에 잘해서 올림픽을 나갔는데 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이 난다라고 하면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한 분이라도 맡을 그 거론되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렇다고 또 K리그에 온다고 해서 성적이 나라는 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금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좀 봐지고요. 그냥 이번 태국전은 솔직히 뭐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모의고사는 올림픽을 일단 나가는 요 23세 대회예요. 네, 여기서 이제 황 감독님의 진짜 실력이 나오시지 않을까. 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기를 앞둔 전지훈련에서 합류를 못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못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안컵을 시작하기 전에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했던 것처럼 네. 사실 어떠한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이런 뭐 평가전을 뛰면서 선수들을 체크하고 선수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어떤 선수를 어떻게 썼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거를 감독이 직접 보는 거랑 수석 코치가 보고 오는 거랑은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영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풀캠으로 본다고 해도 경기를 뛰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서가지고 이 선수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대회 때 어떠한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
어떤 선수가 잘했어. 근데 원래 황선홍호에 뽑혔던 선수는 아니야. 예를 들어. 근데 아니면 뭐 황선홍호에서 원래 좋은 활약을 못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날 가가지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어. 근데 황 감독님이 보는 시선과 또 서코치가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이 선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또 엇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태국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서 또 소집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래서 애매하다는 거지. 이 마지막 점검을 당해야 되는 게 마지막 점검을 감독님한테 당해야 되는데 소코치님한테 점검을 받고 내가 뽑히냐 안 뽑히냐를 결정당해야 된다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일단은 뭐 이 팀에 많은 분들이 주축 선수가 누구냐를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해외파들이 대부분 주축이에요. 정상빈, 이현주, 이한범, 권혁규,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주축 다 못 오네. 선수들이 이 4명의 선수가 일단 못 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엄지성, 이태석, 김종훈 골키퍼, 이진용, 백종범, 뭐 허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솔직히 네임밸류가 이전에 올림픽을 준비하던 우리 대표팀들을 봤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엄지성이 사실 황선홍에서 엄지성은 광주에서 엄지성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쵸. 지난 그 미얀마랑 막 뛰고 키르기스탄이랑 뛰고 그다음에 카타르랑 뛰었을 때 엄지성이 사실 우리가 알던 엄지성이 아닌데, 이거는 광주에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던 엄지성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지성이 어떤 활약을 과연 여기서 펼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소집을 당하면 이거 엄지성이 또 여기 대회에 가니까 광주는 근데 아니 이때 아마 K리그가 없겠지. A 대표팀 소집할 때 원래 K리그 안 하잖아. 그러니까 A 대표팀 소집 때는 없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을까요? 아시안컵 때는 이제 가면은 네. 이때는 조금 광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황 감독님이 과연 어떻게 보면 역사상 우리가 올림픽 나간 멤버 중에 최약체 중 한 팀으로 꼽히는 이번 멤버로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면서 최대한 로드맵을 꾸려도 우리가 올림픽을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내실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항상 말하지만 이게 대표팀이 꿈의 무대긴 한데, 우리나라 지도자가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다 뭐 이런 목표보다는 사실 대표팀 감독이 되는 게 목표가 현실이긴 하잖아. 네. 근데 아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수락했는지도 알 것 같긴 하다. 간절하고 지금 절박한 상황이세요. 왜냐면은 이 23세 대표팀 솔직히 제가 감독이라도 이 명단 보면은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도력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멤버랑 요 네. 멤버를 분명히 비교하실 거 아니에요. 황 감독님도. 비교되긴 하겠죠. 근데 아시안 게임 멤버를 볼 때는 멤버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 이 23세 멤버를 딱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승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멤버를 보고 이걸로 이게 될까? 내가 올림픽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올림픽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가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씨 제가 어떻게 지금 두 개를 담았습니까? 나 지금 올림픽 나가려고 지금 몇 년간 준비해오고 있고 지금 아시안게임 우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팀 감독?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올림픽에서 선정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배짱 있네. 우리 팀 지금 애들 좋고 지성이 광주도 잘하고 있고 허율도 어떻게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 준비 잘해가지고 성적 내가지고 언젠가 대표팀 감독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까? 또 요런 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요게 맞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올림픽도 되게 중요한 무대잖아요. 이게 브라질이 됐든 아르헨티나가 됐든 막 이런 정말 월드컵 우승을 바라보는 국가들은 이 막 올림픽을 엄청 그렇게까지 막 이러진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 안 근데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되게 큰 무대고, 우리나라 축구에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대인데 이거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 때도 우리가 8강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번 올림픽은 저는 8강만 들어가도 성공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니우 올림픽 때도 그렇고 도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신태용 감독도 8강에서 떨어졌고요. 온두라스한테 져서. 그다음에 지난 우리 도쿄 때도 8강에서 떨어졌고. 근데 과연 이번 올림픽 때는 우리가 몇 강을 갈 수 있냐보다 지금 현 시점 나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매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적이 있나?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나 걱정을 했던 시기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축구에 관심이 없었어. 이런 대회에 아시안컵 23세 네. 이렇게 몰두된 적이 없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올림픽은 당연히 우리나라 네. 나가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느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번 이제 로드맵과 아시안컵 일정과 이런 대표팀 명단 발표 등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사실화가 됐는데, 좀 궁금해요. 이제 신날 어떻게 보면 A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 스마니 형이 온 이후로부터
사실 이 명단 발표를 볼 수 없었잖아요. 없어 그냥 보였어요. 인스타그램에 딱 뜨고 뭐 이게 다였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기자회견이 생겼고 다시 우리의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참 축구협회가 참 모자라다. 일을 못한다. 참 모자라다. 그리고 왜 이걸 다시 해? 아니 안 할 거면 끝까지 안 하든가. 왜 한국 감독 세웠다고 다시 명단 발표를 하는지. 내가 이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K리그 직관하러 다니는 게 이제 뉴스 기사에 올라온다. 원래 우리가 하던 일들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스마니 형이 우리나라 축구를 망친 거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황 감독님이 이런 타이트한 일정을 하시게 되셨고 이런 일정이면 여러분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싱데이.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랑 뛰고 챔스 레알이랑 뛰고 돌아왔는데 FA컵에서 맨시티 뛰고 다시 돌아가는데 토트넘도 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클럽 월드컵 갔다 와야 된대. 커뮤니티 시리즈도 갔다. 그러니까 막 대회랑 대회는 단언하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EFL컵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스케줄인데 이거를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혹은 올림픽 대표 감독으로서 이런 스케줄 갖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항상 대표팀 감독이나 올림픽 대표 감독님들은 좀 여유롭고 시간이 많으면서 오히려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 소집 기간이 부족하다. 아 우리가 너무 이 시간이 적다라고 얘기하기도 바쁜데 사실 지금 이 스케줄을 보면 이거는 죽어나는 겁니다. 진짜 이 한 달, 이 두 달이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일에 끝나는 5월 3일까지 갔었으면 좋겠지만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이 5월 3일까지의 이 죽음의 일정이 황 감독님의 앞으로 정말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느냐, 황 감독님이 정말 이 선택한 거를 후회하게 되느냐, 혹은 아니 무슨 후회냐, 너 태어나서 대표팀 감독 달아봤냐, 그쵸. 이런 또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다. 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제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태국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제발 아시안컵에서 4위 안에 그러니까 3등도 안 바랍니다. 4위 안에 들면서 올림픽 일단 뭐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 무대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4강 안에만 들어가자. 4강 안에만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정말 아시안컵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빠신데 일정 보니까 유튜버들 죽었어요. 이번 연도 축구 유튜버들 만약에 올림픽까지 이거 가잖아요. 언제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월 10일부터 축구 유튜버들은 바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유로도 있어요. 코파도 있고요. 바쁩니다 이번 시즌. 죽어나기 일본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면 끝나죠. 프리미어리그 다시 개막합니다. 올해- 또 토트넘 봐야 돼요. 올해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토트넘이 갑자기 챔스 나간다? 또 뒤지는 거예요 이거. 여름에 또 프리시즌 때 한국 들어온대요. 몇몇 팀들이 네. 쿠팡이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이게 우리도 혹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만큼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걸 우리가 다 신경 쓰고 23세 아시안컵이 됐든 아시안컵이 됐든 이렇게 부흥하고 뭔가 흥하고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진 거 보면 이만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파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고 확실히 우리나라에도 축구의 봄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리그 개막만 봐도 관중수만 봐도 이런 것만 봐도 참 이게 잘 가고 있고 점점 우리나라 축구의 봄이 올 수 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축구협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돼요. 이게 혁명이냐 그냥 망하는 거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잘 저어서 좋은 지도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꼭 성적만이 아니라 정말 색깔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대표팀과 K리그 팀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